그날 저녁, 식탁에서 사촌이 비아냥거렸다. 여름방학이 길어서 좋겠네, 고모가 덧붙였다. 좀 더 야심차게 살았더라면 독신의 세입자 신세는 면했을 텐데. 그들은 내 가련한 교사 인생에 대해 모든 걸 안다고 착각했다. 내 가방 속 집문서나 그날 아침 변호사의 전화, 그리고 디저트와 재앙 사이에 떨어뜨릴 폭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내 이름은 이수민이고 나이는 35살이다.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일한다. 가족들이 나를 묘사한다면 아마 노처녀, 실패자, 아니면 그들의 애용어 그냥 교사라고 할 테지. 나는 도시 동쪽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산다. 욕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라디에이터가 원한 품은 유령처럼 덜컹거리지만 그래도 내 공간이다. 정확히 말하면 집주인 거지만 대충 그런 뜻이다. 내 차는 2012년형 현대 아반떼로 뒤 범퍼에 3년째 고치지 않은 찌그러진 자국이 있다. 옷차림은 주로 홈플러스에서 산 카디건과 학생들이 밟아도 버틸 만한 플랫 슈즈로 구성되어 있다. 어머니 쪽 가족에게 나는 경고의 사례다. 그들의 조언만 들었더라면 성공할 수 있었던 똑똑한 아이. 그들은 명절 모임, 생일 파티, 심지어 장례식에서까지 이 사실을 상기시키길 즐겼다. 특히 어머니의 언니인 고모 혜정은 내가 22살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자청해서 내 인생 코치가 되었다. 교사직은 고귀하지, 그녀는 고귀라는 단어를 한심처럼 발음하며 말했다. 하지만 수민아, 너는 더 큰 잠재력이 있었어. 로스쿨 합격했을 때 기억나? 네, 기억해요. 하지만 내가 진짜로 가르치고 싶다는 걸 깨달았을 때 포기한 것도 기억해요. 성공을 집 크기와 유럽 여행으로 재는 사람들에게 열정을 설명하는 건 무의미했다. 사촌 지은은 가족의 황금 아이였다. 37살, 제약회사 영업팀장으로 일하며 교외의 호화로운 아파트에 산다. 남편 민주는 골프 치는 치과 의사로 미소가 너무 하얘서 배를 안내할 수 있을 정도다. 아이 둘은 맞춤 유니폼을 입고 사립학교에 다닌다. 가족 모임에서 지은의 삶은 내가 따라야 할 청사진으로 제시되었다. 사촌 좀 봐, 큰아버지 영철이 포크를 휘두르며 말했다. 야심이 뭔지 아는 아이지? 기분 나쁘게 들리지 마, 수민아. 너 데이트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야? 답은 3개월 전 화학교사 경호와의 만남이었지만 아이를 원치 않는다고 말한 후 그는 사라졌다. 하지만 이런 세부 사항을 공유하지 않았다. 그들은 내 실패의 증거로 왜곡할 테니까. 가족의 실망거리로 사는 건 점점 투명인간이 되는 거다. 그들은 내가 없는 척 이야기하고 내 선택을 생물시간 개구리 해부처럼 분석한다. 페이스북에 업적을 자랑하거나 2년마다 새 차를 사지 않으니 내 삶에 아무 일도 없다고 가정한다. 방학이 길어서 좋겠네. 그들은 속삭였다. 마치 8주 휴가가 학기 중 60시간 근무, 교재비, 학생 한 명이라도 도달할 수업 계획 세우는 밤을 무효화하는 듯이 그들은 내 학생들에 대해 묻지 않았다. 매일 배고파 학교 오는 은지를 위해 책상 서랍에 과자 발을 넣어둔 이야기, 난독증이 심해 자신을 바보로 여겼던 태준이 오디오북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난 이야기, 학교 끝나고 차에서 울게 만든 아름다운 시를 쓴 하연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이런 승리는 지은의 영업 보너스나 주방 리모델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그냥 수민이었다. 타협한 사람, 동정받아야 할 사람, 작은 세입자 집과 낡은 차와 조용한 삶에 대한 수군거림의 대상. 그들이 모르는 건 내 조용한 삶이 바로 내가 원하는 거라는 점이었다. 그리고 곧 훨씬 더 흥미로워질 터였다. 그 토요일 저녁, 고모 집에 들어서자 먼저 냄새가 코를 찔렀다.
과하게 구운 소고기와 그녀의 시그니처 포프리가 섞여 머리를 아프게 하는 냄새. 한 손에 집에서 만든 레몬 케이크를 들고 어깨에서 미끄러지는 가방끈과 씨름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오, 왔구나. 혜정 고모가 좋은 도자기 정리하며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그냥 아무데나 놓아. 그녀는 이미 상점 디저트와 플라스틱 용기로 가득 찬 주방 카운터를 대충 가리켰다. 나는 케이크를 작은 구석에 놓았다. 아침에 조심스레 토치로 구운 메랭이 습한 주방에서 이미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지은이 내 곁을 스치며 지나갔다. 그녀의 향수가 고모의 포프리와 맞서 싸울 만큼 강렬했다. 수민아, 아직도 중고시장 쇼핑하니? 그녀가 내 왼쪽 귀 근처에 에어 키스를 했다. 그 카디건 완전 교사 스타일이네. 사실 지난달 새로 산 거였지만 나는 그냥 웃었다. 오랜만이야. 지은아, 식당은 12인분으로 차려져 있었다. 익숙한 얼굴들이 이미 모여 있었다. 큰아버지 영철이 골프대회 자랑을 늘어놓고 사촌 민호와 아내가 사립 유치원 비교를 하고 이모 순자 할머니가 가정부 불평을 했다. 나는 평소처럼 귀가 어두워 먹는 걸 선호하는 증조 할머니 옆 끝자리에 앉았다. 그래, 수민아, 영철 큰아버지가 흐물거리는 콩을 돌리며 소리쳤다. 아직 그 학교 다니지? 몇 년 됐지? 10년. 13년이요. 내가 수정하며 벽지풀 같은 메쉬드 포테이토를 덜었다. 13년, 지은이 소리쳤다. 와, 나 같으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오래 못 버틴다. 나 작달에 지역 매니저로 승진했어. 회사에서 벤츠 제공해주더라. 좋겠다. 내가 중얼거리며 톱질처럼 소고기를 썰었다. 너도 변화가 필요할 나이야. 수민아, 혜정 고모가 좋아하는 주제로 들어갔다. 내 친구 은정딸이 40에 부동산 자격증 따서 지금 1억 넘게 벌어. 교사는 좋아. 누가 해야지. 그녀가 내 손을 톡톡 두드리며 느린 아이 대하듯 했다. 방학이 길어서 좋겠지만 그 시간 자유롭게 쓰는 건 부럽네. 은하는 지난 여름 학교 수업, 전문 개발 워크숍, 커리큘럼 개정, 문맹센터 자원봉사를 떠올렸다. 네, 좋죠. 내가 동의했다. 민준이랑 나 아루바 갔다 왔어. 지은이 선언했다. 2주간 프라이빗 리조트. 사진 봐야 해. 그녀가 디자이너 케이스 폰을 꺼냈다. 이 인피니티 풀바우 폰이 테이블을 돌며 모두 적절히 감탄했다. 내게 오자 일몰 셀카 행렬을 흘깃 보고 넘겼다. 너도 여행 좀 다녀. 수민아, 민호 아내가 제안했다. 혼자잖아. 애도 없고. 뭐가 막아? 글쎄, 교사 월급으로는 리조트는 무리라서 영철 큰아버지가 웃었다. 맞아, 수민아. 너 연봉 3천인가? 그쯤 나는 거짓말했다. 실제 4,500이었지만 알려줄 필요 없었다. 그게 문제야. 혜정 고모가 고개를 저었다. 너 타협했어. 로스쿨 합격했을 때 서울대였지? 지금쯤 진짜 돈 벌고 집 사고 남편 있고 미래 있었을 텐데. 저 미래 있어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동네 세입자 집에서. 지은이 코웃음 쳤다. 수민아, 그건 미래가 아니야.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거지의 테이블이 동의로 웅성거렸다. 누군가 교사 노조를 탓하고 누군가 밀레니얼을 탓했다. 순자 이모가 투자은행원 아들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접시에서 질긴 소고기를 밀치며 입을 다물었다. 테이블 아래 내 가방이 다리에 무겁게 기대져 있었다. 안에는 깔끔히 접힌 봉투에 모든 걸 바꿀 문서들이 들어 있었다. 집 소유권 증서, 큰아버지가 골프 이야기로 목이 메일 숫자의 은행 잔고, 변호사 편지. 하지만 아직 아니야?
오늘 밤 나는 여전히 그냥 교사 수민이었다. 실망거리 수민. 아무도 감사 안 하는 모임에 집에서 케이크 가져온 수민. 너 35살이야. 혜정 고모가 기세를 올렸다. 야심차게 살았더라면 독신의 세입자 신세 안 됐을 텐데. 아직 늦지 않았어. 하지만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해.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고모 그녀가 만족스레 웃었다. 또 한 번 지혜를 베푼 셈의 테이블 주위로 대화가 옮겨갔다. 누군가 주방 리모델링, 누군가 크루즈 계획, 지은 딸의 엘리트 발레 프로그램 입학. 아무도 내 학생들에 대해 묻지 않았다. 아무도 여름에 뭐 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다. 아무도 내 침묵이 동의가 아닌 인내임을 알아채지 못했다. 디저트가 나오자 내 레몬 케이크는 손도 안 대고 상점 초콜릿 케이크가 썰렸다. 상관없었다. 무시당한 메랭에 상처받을 것보다 소화할 게 많았으니까. 지은이 회사차 이야기로 또 시작하자 나는 가방 속 봉투 무게를 느끼며 미소 지었다. 전화는 화요일 아침 6시 45분에 왔다. 첫 커피를 따르던 중 서울 지역 코드의 낯선 번호. 스팸이 많아 거의 받지 않을 뻔했지만 뭔가 끌려받았다. 이수민 씨 되십니까? 전문적이고 조심스러운 목소리. 네, 패터슨 법률사무소의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할머니 김정순 씨에 대한 일로 연락드렸어요. 커피가 넘쳐 손을 대었다. 할머니. 20년 넘게 들은 적 없는 이름. 아버지 어머니, 내가 이해하기 전에 가족 모임에서 추방된 스캔들. 지난 목요일 돌아가셨어요. 93세셨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다. 몰랐어요. 예상하셨을 거예요. 변호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유산의 유일한 수혜자로 지명하셨어요. 충격이시겠어요. 이 주말에 서울로 오실 수 있나요? 방이 살짝 돌았다. 수혜자. 이해가 안 돼요. 거의 알지도 못하는데. 할머니께선 수민 씨를 잘 아셨어요. 수년간 삶을 지켜보셨어요. 사무소에서 설명드릴게요. 그 토요일, 찌그러진 아반떼로 4시간 서울로 달렸다. 대학 친구 방문 핑계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 사무소는 서울 중심에 복원된 한옥 스타일 건물. 전화 목소리보다 젊었고 40대 초반, 안경 뒤 선한 눈 할머니는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는 마호가니 책상 너머로 폴더를 밀며 말했다. 그리고 매우 고집스러우셨죠. 폴더 안 사진. 젊은 아버지와 내 턱과 검은 눈을 닮은 우아한 여성. 가족 갈등, 내가 말했다. 아무도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와 15살 때 아버지가 이혼하셨어요. 험악했죠? 할아버지가 양육권을 얻고 가족 전체를 할머니 반대로 돌렸어요. 직장을 위해 가족을 버린 악당으로 몰렸어요. 그는 안경을 고쳤다. 진실은 복잡했어요. IBM 첫 여성 엔지니어 중 하나셨어요. 할아버지가 그 성공을 견디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다. 아버지가 너 태어날 때 재연결됐어요. 은밀히 편지 주고받았어요. 부모님 돌아가신 후 어머니 쪽 가족이 연락 시도하면 소송 위협했어요. 그는 끈으로 묶인 편지 뭉치를 꺼냈다. 그래도 매 생일, 크리스마스마다 편지 쓰셨어요. 보내지 않았지만 교사 일, 학생들, 삶을 아셨어요. 자랑스러워하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만졌다. 22년에 보내지 않은 사랑. 유산에 대해 변호사가 목을 가다듬었다. 할머니는 성공한 분이셨어요. 여러 특허 보유, 현명한 투자. 서울집 가치 5억,
투자 계좌 약 6억, 숫자가 안 들어왔다. 총 11억. 개인 물품, 보석, 방대한 서재도요. 모두 수민 씨께 목적을 돈보다 우선한 손녀에게 나처럼 서류를 봤다. 숫자가 흐려졌다. 가족들은 연락 사실 몰라요. 이 모든 걸. 상황 아셨어요. 변호사가 조심스레 말했다. 수민 씨에게 보내신 편지에서 다루세요. 크림 봉투에 떨리는 글씨로 내 이름. 선택을 주고 싶으셨어요. 진짜 선택을 편지를 받아들었지만 열지 않았다. 아직. 이제 어떻게 돼요? 상속 절차 거쳐요. 직계라 간단해요. 작년 유언장 업데이트. 정신건강, 증인 완벽. 대부분 처리할게요. 질문은 수민 씨가 뭘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게 뭐지? 가족 모임에서 실패자로 불리던 아이가 사촌들 합친 것보다 많은 돈을 가졌다. 쿠폰 모으고 낡은 차 타던 교사가 원하는 차를 살 수 있었다. 세입자가 집주인이 될 수 있었다. 아니, 두 집이 생각할 시간 필요해요. 내가 말했다. 변호사가 미소 지었다. 물론이요. 할머니가 22년 기다리셨어요. 몇 주 더 상관없어요. 집으로 가다 휴게소에 차 세우고 편지 열었다. 거미줄 같은 글씨지만 선명. 사랑하는 수민아, 교사가 됐다고 들었어. 당연하지. 내 아버지 마음을 물려받았으니까. 돈보다 의미를 선택했다고 작게 느끼게 하지 마. 이제 내 아이야. 둘 다 가질 수 있어? 잘 살아. 자유롭게 사랑해. 그리고 최고의 복수는 잘 사는 삶이야. 모든 사랑을 담아 할머니 정순 차에서 울었다. 알지 못한 할머니, 비밀 지킨 아버지, 잃어버린 세월을 위해. 눈물을 닦고 시동 걸어 낡은 아파트로 갔다. 모든 게 변했지만 나만 아는 비밀. 월요일 아침 학교로 갔다. 같은 카디건, 플랫슈즈, 찌그러진 차, 교무실석이 박 선생이 컴퓨터에서 고개 들지 않고. 안녕, 수민아. 커피 새로 탔어. 고마워요, 언니. 세계에서 제일 괜찮은 선생이라고 학생들이 3년 전 준 갈라진 머그에 따랐다. 모든 게 같았지만 가슴에 돌처럼 무거운 비밀. 교실에서 문법 수업, 독서 과제, 태준의 ADHD 발작, 하연의 공상. 수업 사이 문 잠그고 전화. 먼저 재무 컨설턴트. 최영미, 50대 직설적 여성, 갑작스런 부관리 전문. 교사들이 자주 하는 실수야. 죄책감 느껴서 돈 주거나 써서 여전함 증명하려 해. 하지 마. 그럼 뭘 해요? 보호해. 키워. 전략적으로 명함을 밀었다. 그리고 계획 세우기 전 절대 말하지 마. 조언 따랐다. 신탁 설정, 투자 분산, 돈 찾는 사람들 방벽. 서울집은 은밀히 매물로, 유산 전문 에이전트. 3주 만에 젊은 가족이 사갔다. 할머니가 수십 년 가꾼 정원 사랑. 한편 나는 역할을 계속했다. 혜정 고모가 이웃 아이 무료 과외 부탁 전화 오자 바쁘다고 했다. 은행 시간처럼 일해서 좋겠네. 그녀가 툴툴댔다. 우리처럼 진짜 일하는 사람도 있어? 이해해요. 내가 순하게 말하며 한 손으로 채점. 큰아버지가 마트에서 잡아 불평.